우리 미국은 동남아시아의 공산화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냉전이 한창이었던 1960년대, 미국은 동남아시아 전체의 공산화를 막는다는 대의를 내걸고 베트남 전쟁에 직접적인 개입을 한다는 위험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만큼 당시 남베트남 정부는 공산주의 세력인 베트민의 공격에 의해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배우는 투자 워코노미. 안녕하세요. 전쟁으로 배우는 투자 워코노미의 뮤지컬 배우 변희상입니다. 1960년대 초반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공산주의 세력의 중대한 도발 행위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북베트남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이상 남베트남에서 베트민 세력을 몰아내고 남베트남 정부의 붕괴를 막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었죠. 이에 미국은 압도적인 공군력을 이용해 꾸준하게 공습을 하면 북베트남의 무릎을 꿇릴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된 롤링 썬더 작전이 시작됩니다. 이 작전은 남베트남을 지키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를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롤링 썬더 작전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북베트남에게 보여주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군사작전의 목표는 무차별한 공격을 통해 신속하게 적의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롤링 썬더의 진짜 목적은 남베트남을 지키고자 하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와 힘을 확실히 북베트남에 각인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군사작전의 시각으로 본다면 어이없을 정도로 비효율적인 목표였죠. 무엇보다 공격의 형태가 속전속결이 아닌 점진적으로 북베트남에 대한 압력의 수위를 높이는 형태라는 점 때문입니다. 물론 폭격을 통해 미국의 의지가 북베트남에 먹혀 들어가는지를 확인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공격해야 합니다. 잠시만 기다리게.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 먼저요. 위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롤링 썬더는 처음부터 매우 기형적인 작전으로 변하게 됩니다. 공격의 목표나 수단은 전쟁을 직접 수행하는 지휘관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워싱턴에서 결정됐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초래하거나 골치 아픈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예 공격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목표가 나타나도 워싱턴에 있는 윗선들의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는 공격이 불가능했습니다. 미 공군은 화장실 하나라도 워싱턴의 허락 없이 공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미국 존슨 대통령의 말은 철저히 워싱턴에 의해 통제됐던 롤링 썬더 작전의 실체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현지 상황을 잘 모르는 정치인들의 마음에 따라 공격의 강도와 목표가 정해지고 이런저런 이유로 각종 제약 조건들이 붙는 군사작전이 성공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낮았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남베트남 정부를 붕괴시키려 했던 북베트남이 미국의 공습에 담긴 메시지를 굳이 해석해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장기간 공습이 지속되면서 우방국이었던 소련과 중국은 북베트남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확대시킬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탁상공론으로 헛된 결정만 할 텐가? 3년 동안 이어진 공습이 북베트남의 전쟁 수행 의지를 꺾지 못했다는 점은 1968년에 있었던 구정 대공세가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공습 중단을 위해 미국에 매달리기는커녕 오히려 병력을 집결해 남베트남 전역에서 남베트남 정부에 대한 일제 공세에 나선 것입니다. 공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통을 강요한다면 북베트남은 전쟁에서 발을 빼려 할 것이라는 미국 정치인들의 순진한 이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작년 이후 해외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주가 하락의 주요한 이유는 다름 아닌 중국 정부의 규제 때문이었죠. 정부의 규제는 보통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향에 맞춰지는데요. 주가는 주주의 가치 창출에 비례해 상승하기 마련인데 정부 규제하에 사업을 해야 하니 기업 가치 전망이 크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 각종 규제와 평판과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에 투자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정부 정책 및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싸늘해진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보면 특정 종목에 대한 단편적인 호재성 뉴스나 풍문만 듣고 난 후 이를 맹목적으로 신봉해 쉽게 투자 결정을 하고 또 그 판단을 고집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실제 해당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산업이나 해당 기업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시장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 잘 모르고 투자합니다. 심지어 해당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부 정책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이런 영향을 모르고 처음 들은 정보 몇 개에 의존해 자신의 투자 판단을 고집하기도 합니다.
이 모두 해당 기업과 관련된 디테일한 경영 환경 변화에 무관심한 채 최초의 정보에 따른 자신만의 원칙을 고집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라면 최초로 들은 정보나 투자 결심, 당시의 생각에 매몰되지 말고 반드시 기업 주변을 둘러싼 여러 경쟁 요소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갖고 자신의 투자 결정에 방영하는 유연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쟁으로 배우는 투자 워코노미 변희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